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북한에서 말입니다. 저 멀리 유럽까지 파병을 가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됐고요. 현재 말입니다. 1,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북한군 12,000명 가량이 이 전선에 계속 투입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00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황에 따라서 12,000명이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을 거예요. 북한의 특수군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 20만 명의 군대 중에 많은 부분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야, 여러분 이건 말입니다. 외신에서는요 굉장하게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12,000명에다가 앞으로 더 많은 북한군이 파병이 된다면 북한군을 상대할 우크라이나 군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또 북한군에 대한 정보도 빈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시기든 대한민국이 개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당장 말입니다. 한국의 개입은요. 현재까지는요. 러시아 북한이 쉽게 말하면 전쟁이 나면 자동 군사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죠. 당장 말입니다. 1차 지원만 하더라도 155mm 포탄 이미 지원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유라시아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당장 시급한 155mm 포탄 지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군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요. 무기 달라고 이야기 안 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떤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무기라는 게 아주 세계적으로 봐도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무기고에는 무기가 거덕거덕합니다. 당장 K2 전차만 하더라도 가성비가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활동성도 뛰어나다 이미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K9 자주포는 또 어떻고요. 성능이 최고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무라는 로켓포도 마찬가지고요. 다연장 로켓 또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유라시아 그룹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게다가 3차 지원은 북한군을 상대로 심리적인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인력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인력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쟁에 결국 대한민국 군대도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포탄을 지원했다가 좀 더 가면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거고 좀 더 가면 군인까지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외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외신들도 어떤 시기든 한국말을 모르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게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북한군에서 가장 잘 아는 북한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예요. 과거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대한민국 군대가 파병이 됐었잖아요. 마찬가지 월맹군에서도요. 북한군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의 포탄과 무기가 지원이 되면서 심리전에 군대까지 동원이 되면 아마 엄청난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 그것도 군사 혈맹 관계로 가까워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에요. 게다가 이번 북한의 파병이 결국 말입니다, 어떤 식이든 러시아가 북한에 보상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뭐 현금을 지원한다, 이것은 군인 1인당 한 달에 $2,000씩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있고요. 미사일 기술 이전도 한다. 지금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수도 있고요. 또한 러시아는 잠수함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 핵잠수함 말입니다. 그러면 잠수함에 대한 기술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기술은 기술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과 기술이 과연 어디에 써질 것인가예요. 자칫 잘못하면 남북한 간의 긴장을 더 고도화시키는데 충분히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김정은이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터가 한 곳이에요. 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중동의 전쟁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에서는요, 불안하죠. 이미 전장이 2개가 있는 데다가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좋지 않은 상태, 남북 간에는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상태, 그러면 최악의 상황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지금 주저주저 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신중 모드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은 굉장히 달라질 거거든요. 푸틴과 김정은이가 가까워지는 것만큼 대한민국도 거기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최악의 경우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은 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말입니다, 전쟁의 양상을 더 키우지 않을까, 그런 엄청난 전망을 외신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파병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한국군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파병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칫 말입니다, 남북한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면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토군도 들어올 수 있고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벨라루스 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양상은 3차 세계대전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에서 남북 대리전만 있을까요? 여기서만 남북 대리전으로 있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한반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 관계잖아요. 이 긴장 관계가 펑 하고 터졌을 때 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력적일 겁니다. 남북 간의 전면전 전쟁이 뭐 날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국지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쟁 상황이 지금은 위험천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전쟁은 탐욕에서 시작이 돼서 탐욕으로 파멸을 가져오거든요. 그런 탐욕, 김정은의 탐욕이나 푸틴의 탐욕이 결국은 인류의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써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뭐 그럴 수 있어 이런 가능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